테라 루나 사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한가운데에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걸 잃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위한 가족의 애타는 호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터전이 뿌리채 뽑혀나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제출된 실제 기록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란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남긴 상처의 규모부터 보시죠. 58조 원, 달러로는 4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금융 손실액이 아니에요. 이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미래, 그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적인 대립 구도입니다. 한쪽에는 권도용 씨 아내의 간절한 탄원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파괴적인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같은 사건을 두고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 현실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그의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 본 인간 권도형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똑똑하지만 결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에 담긴 이 한 문장이 당시의 충격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16년 넘게 남편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 이 사태로 인해서 처음으로 완전히 부서지는 걸 목격했다는 거죠.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패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스파르타인 같았고, 친구들 일이라면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고요. 또 엔지니어로서 자기가 쓴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붕괴 이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그녀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체중이 거의 절반이나 줄고 얼굴이 푹 꺼진 모습이었다고 해요. 평생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남편의 손이 뼈만 남아서 차갑게 느껴졌을 때 그 심정이 편지에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탄원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딸 루나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정말 간절한 호소입니다. 한 가족이 겪는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도영 씨 가족이 겪는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이 사태로 삶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방금 전 가족의 이야기에 어쩌면 마음이 좀 흔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피해자 조모 씨가 법원에 낸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청춘, 내 노력, 내 미래를 위해 쌓아온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절규인 거죠. 비극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다가올 때 더 끔찍합니다. 18만 7천 달러. 이 돈은요, 한 신혼부부가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들에게 UST는 안전자산이었고 그 믿음의 대가는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불면증에 시달렸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서적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이 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이 말이 두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권도용 씨는 언젠가 형기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손실은 영구적이고 그 충격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영 씨, 본인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그가 직접 법원에 제출했다는 반성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성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저 혼자에게 있습니다.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깊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잘못된 진술,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는 그의 반성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은 그의 아내의 탄원서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가족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 때문에 삶이 파괴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붕괴, 그리고 두 개의 너무나 다른 이야기. 우리는 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파괴된 삶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뿐인 반성과 그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행동, 이 둘 사이에서 진정한 책임의 무게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저희 블록미디어 JJ 크립토 라이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